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제 여러 도반들과 함께 수련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이 또 선지식 또는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근원적인 본질을 분석해보는 이런 지식, 이런 걸 통해서 저는 계속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지금 한참 우리나라 전체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대통령 선거, 이에 대한 본질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이 자리는 말이죠. 크게 봐서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잘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내용을 알고 나라 전체를 경영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나라의 살림을 총괄하는 살림 총책임자이고, 두 번째는 나라의 무력을 관장하는 무력의 총책임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깥으로 들어오는 강도들을 막아야 되는 업무가 하나 있고, 안으로는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통령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누가 잘 하느냐, 이걸 옛날 김영삼이가 상당히 좋은 말을 했습니다. 인사로서 그걸 한다고. 지가 다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잘 할 줄 아는 사람을 구석구석 요소에 잘 배치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이 정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임무고 또 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왕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나라가 없는 생활을 한 36년 했다가, 그 다음에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런 식으로 쭉 흘러왔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저희들 또래쯤 되면은 그런 대통령 다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걸 하기 전에요, 이 본질을 한번 보면은 덜 나쁜 놈 골라내기 작업입니다. 원래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고, 그 권력은 인사를 할 수 있고 돈을 쓸 수 있고 이 두 가지거든요. 말하자면 대통령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하는 게 내 사람을 쓴다라고 하는 것하고 내 사람을 통해서 돈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권력과 검력이라고 합니다. 그 정치 권력의 준말이 정권이고요. 그 검력은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고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풀어내느냐 하는 데서 이제 그 검력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근래에 움직이고 있는 이 정치 지도자라고 대통령 되겠다고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근본적인 철학이 둘 다 없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철학이. 이 정치 권력하고 정치 검력을 어떻게 하면 쓰고 잘 하겠다 하고 하는 기본적인 자기의 마인드가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네. 옛날에
황제 또는 왕, 그 유럽 일대의 그 왕권 국가, 그리고 우리 중국 일대의 황제 국가, 그다음 민주 국가라고 자처하는 이런 나라들이다 보면은 이게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왕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우 같은 강교함과 사자 같은 용맹함으로 군주의 리더십을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보니까. 그 여우의 강교함이라고 하는 거는 별별 수단을 다 써가지고 정말 잔꾀, 우리말로 잔대가리 많이 굴려야 되거든요. 잔대가리 많이 굴리고, 사자 같은 용맹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여우의 장깨라 부리고 하면 그걸 툭툭툭 뿌리치고 우직하게 조질 거 조지고 땡길 거 땡기고 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만이 군주가 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이걸 제대로 잘 실천한 사람이 모택동입니다. 마오쩌둥이라고 중국에서 이제 공산당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금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인데, 이 친구가 이 권력에 대해서 아주 마키아벨리 같은 냉철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딱 맞는 말입니다. 즉, 지금 정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이 싸움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뭐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여우의 감교함과 사자의 용맹을 뺨치는 이런 짓거리들이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아주 역겨운 지저분한 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가지고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있는 지금의 현상입니다. 강교하죠. 무슨 놈은 녹취록이 대통령 선거가 됩니까? 나 참. 이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죠. 지금의 역사가 아닌 상고시대에 우리 한국은 이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동서이말리, 남북오말리 이런 대규모 큰 국가의 연합체를 운영했던 제국주의 국가였습니다. 그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제국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바로 얼마 전까지 미국과 러시아가 전부 다 그저 연방공화국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스스로들이 연방이라고 하면은 독립된 지역 국가들이 있고 그들이 추대해가지고 왕이 한 명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우리 유럽과 아시아 일대에 있는 우리의 옛 선조들의 이 정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연방들의 총집합체에서 거기에 왕 노릇, 지배자 노릇을 누가 해왔느냐. 그게 지금 저희들 같은 이제 한 민족이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을 추대하는 건 말이죠. 뭐 왕조 국가에서는 장자 또는 막내, 몽골 제국은 막내 상속이었고 일반적인 왕권 국가에서는 이제 장자 상속으로 갔는데, 참 고구려 그 이전에 삼성시대, 즉 환인, 환웅, 단군 시대는 쿠릴타이 제도란 게 있었습니다. 원탁회의란 소리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들 중에 원탁에 모여가지고 똑똑한 놈 한 놈을 연방제 왕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단군도 그랬거든요. 그럼 이 쿠릴타이에서 쿠릴타이 회의라고 하는 원탁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지
단군 조선에서 왕을 추대할 때는 우리 연방 국가 9개의 족속들, 구이족이라 그랬죠. 예족, 맥족, 여진, 돌궐, 숙신 뭐 이런 식으로 9개의 족속들이 전부 다 원탁에 모여 앉아가지고 이번에 단군이 갑자기 붕어하셨으므로 누구를 단군으로 할까요? 그럼 거기서 모여가지고 누구로 합시다. 이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단군색이라고 고려시대 이맥이 지었던 단군색이 그 역사서에 보면은 각 단군들마다 그 치세가 했던 것들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 2대 단군이 뭐 했다, 3대 단군이 뭐 했다. 뭐. 예를 들어서 3대 단군 이제 가륵 단군인데 이 양반이 뭐 하고 흉노에 어느 놈을 욕살 누구를 저 보내가지고 흉노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다. 그러다가 댕기다가 붕어하셨다. 그것은 오가의 족장들이 모여서 우가의 누구를 제4대 단군으로 만들었다. 4대 단군도 가다가 보면 이제 단군 치세 35년에 뭐 있었고 딱 해놓고 난 다음에 대부분 다 순행하다가 죽습니다. 순행이 연방 국가 같으면은 각 국가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제 52개 주가 있다고 한다면은 연방 대통령이 각 주마다 다니면서 그 주를 다니면서 연방 국가의 이념을 전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순행이라 그랬는데 단군들은 대부분이 다 순행길에 죽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평양에 단군능이라고 하는 것도요. 몇 대 단군이 순행을 하다가 평양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거기서 돌아가신 그 자리에 무덤을 쓴 겁니다. 이렇게. 그 발굴한 거고. 그래서 뭐 그것도 지금 말은 좀 많지만은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순행을 한 단군이 죽었던 자리에 쓴 묘를 평양의 단군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구릴타이 제대로 하는 게 원탁회의가 지금의 의회제도의 근원이 됩니다. 뭐 영국에 여러분들 마그나 카르타 해가지고 대헌장 만들어가지고 법률 없는 조시 없다 그래가지고 의원들 다 만들어가지고 조세의 행평제도를 만들어 이러고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그 영국의 의회제도의 그 근본이 로마의 원로원에서부터 오거든요. 로마의 원로원은 철저하게 쿠릴타이 제도에서 본을 따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이 제 말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각 지역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원로원을 구성을 한 것이 우리 상고시대 조상들이 쿠릴타이 제도, 옛날 몽고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했을 때도 그대로 그 제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원탁회의의 만장일치 제도로 모든 의사결정하는 것을. 이게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 영국 원로원에서 영국 의회제도로 의회제도가 미국에서 상하이 양원으로 그래서 민주제도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국회의원들로서 국회를 구성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법을 제정토록 하고 그 법에 의해 가지고 행정과 사법을 집행하도록 한다. 이게 민주의 근본인데 이를 하는 그 핵심 우두머리가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양반은 돈을 쓰고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어 가지고 쓸 때에 거기다 원로원 쿠릴타이 사회한 사람들 합의에 의해 가지고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라 하는 것도 딱딱딱 정해놓는 것도 쿠릴타이가 정해주거든요. 이게 조화, 교화, 치화로 이루어진 홍익인간 사상을 이 사상으로 뭉쳤던 쿠릴타이 제도의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외부 환경을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결국 지금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국회는 너무 기울어져 있거든요. 한 정당은 180이고 하나는 90밖에 안 되니까 이 쪼그라든 이곳에서 마음 놓고 지들 마음대로 한 겁니다. 이게 9일 타이가 아닙니다. 원탁 회의가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이념과 사상이 자유민주적 국가 이념에 충실했더라면은 뭐 거기서 어떻게 찢어고 복하더라도 큰 근본은 흔들리지 아니할 텐데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외부의 환경, 법으로서 인간들을 조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리로 가고 있다. 그나 80%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비슷한 사회주의 성향자를 뽑으면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닌 대륙의 중국과 러시아에 포함되어 있던 사회주의 국가로 움직일 겁니다. 물론 이런 이념과 사상보다도 생존을 택한다면은 뭐 그게 어떤 식으로 가든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에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자유거든요. 선택의 자유. 그 선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계단으로 밟아갈 수 있는 자유.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하느님의 마음과 동일한 겁니다. 이게 주위 환경에서 보장을 해줘야만이 도인들이 많이 탄생하고 그에 걸맞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심히 우려서 그런 것이 기본적인 철학이나 국가에 자기가 살아가는 이 방법론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40%나 된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랍니다. 더 경험을 해봐야 한다. 자, 내가 선택한 그 길에 대해서 스스로 경험을 해봐야 된다. 만일에 지금 이재명이가 이제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나라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미 중국, 북한, 이재명 삼각합동체제로 대한민국 체제를 사회주의로 만들기 위한 각종 제도와 시스템은 거의 한 8, 90% 돼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 남은 물방울 하나를 갖다가 움직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재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대한민국 자체를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대륙 국가에 복속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선택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합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이 정도 정치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이 세금 뜯어가고 도로에서 뜯어가고 아파트에서 뜯어가고 오만 데서 다 뜯어가는데 이 정도 뜯어가면은 이게 탐관 오리들의 수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동학난도 그랬고 임꺽정의 난도 그랬고 홍경래의 난도 그랬고 대부분 이럴 때 난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도 말이죠. 홍건적의 난부터 태평천국의 난 모든 난들은 이 정부가 강교하게 인간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 기본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드립다 박은 게 난이었습니다. 근데 난이라고 불린 거는 대부분 다 실패한 거고 혁명이라고 부른 것은 성공한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난을 일으킬 조건이 충분했음에도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한 빅뱅, 파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매한 백성들의 경우에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선진 국민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 영향 평가를 확실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사회주의고 무엇이 공산주의며 무엇이 자유민주주의냐, 이걸 내면의 에너지를 딱 통구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우매하냐 하면은, 아침에 빵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까,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까 했을 때 아침에 4개 준다고 좋아가지고 헬렐레 하는 게 이 우매한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깨어있는 국민은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 전체의 환경이 법과 공포에 의한 지배를 통해서 인간을 조정하고 통제하겠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갖고 있는 대륙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 한국이 따라하려 하고 있으며 8, 90%가 거의 그렇게 돼 갔습니다. 이거 우리 선각자들은 정말 걱정스럽게 봅니다. 전 단순 우파다 뭐 이 차원을 벗어나가지고요, 어떤 국가든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고, 그 국민이 살고 있는 땅이 있고, 그 땅과 국민이 있으면 그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그걸 주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토, 국민, 주권이 국가의 3대 요소인데, 영토와 국민과 주권의 파트에서 이 주권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심각한 손실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대통령 후보는 다 그놈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식인데, 그나마 차악을 선택하지 않아야 될 것이, 최악은 이재명이고 차악은 윤석열이거든요. 다 나쁜 놈이지만 덜 나쁜 놈 고르는 직업. 그나마 덜 나쁘다고 한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적 요소가 내 자신이 이 한 세상을 잘 살았다 하는 느낌이 가질 수 있게끔 주변을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 그래서 거기에다가 투표해야 됩니다. 난 대신에 투표로가 우리 난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라 같은 나라에서 5년 동안 살았습니까? 제 대답은요, 소수의 독재 엘리트들에 의한 나라였었다. 그것도 백성들을 공포에 의한 지배를 통해서. 조금 더 있으면 완전한 공포의 나라가 될 것이다. 잘못 선택을 할 경우에. 그래서 임민년 범띠해에 바로 제2회 범의 기운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 난 대신에 내가 갖고 있는 손가락 하나 가지고 잘 뽑아야 됩니다. 망하지 않는 나라로 갈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욕을 하자면 한이 없지만 단 기본되고 근본되는 본질을 제가 설명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